아니 그러면은 이제 중요한 거는 사법부가 이재명 대표를 죽일 마음이 없는 게 맞다면 그렇다면 이제 상식적인 판결을 이후로도 계속해야 할 텐데 결국 지금 종국에는 이재명을 노리는 이화영, 김용 재판 네. 이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을 한번 짚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용 부원장이 지금 위증교사 사건, 김용 사건 영향 줄까 이런 기사들이 나왔거든요. 네. 구조가 이제 유사하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네. 김용 부원장이 왜 이제 기소가 됐었냐면 작년에 불법 정치자금 그리고 뇌물수수.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유동규한테 받았다는 거야. 맞습니다. 완전히 검찰한테 넘어간 유동규가 내가 저 이재명의 최측근 김용한테 돈 줬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맞습니다. 근데 이제 보니까 김용 부원장이 그 뇌물을 받았다는 곳에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검찰이 기소할 때는 육하원칙에 따라서 다 기소해야 되잖아요. 네, 그 특정한 날, 네, 특정한 장소 그때 거기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김용 부원장이 구글 맵을 통해서 구글 타임라인을 통해서 나 거기 없었다라는 걸 입증했단 말이죠. 맞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돈을 받았다는 그 시기 그리고 그리고 검찰이 특정한 그 시기에 그 김용 부원장이 그 자리에 없었다면 사실 검찰의 공소 사실이 틀렸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는 건데, 근데 이제 이 사건은 조금 더 들여다봐야 되는 이제 부분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당시 이제 1심 재판 당시에 이모 전 경기도 시장 상권 진흥회 원장이 있는데 이 사람이 그 김 씨가 그러니까 김용 부원장이 불법 대선장을 받았다고 검찰이 지목한 시점에 김용 부원장이 자신과 함께 다른 곳에 있었다고 법정에서 증언을 했었고요. 네. 그리고 김용 부원장이 알리바이를 제공했었는데 네. 이 내용이 사실은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구글 타임라인이랑 비교를 해본다면 이거는 이제 보강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지만 네. 이 재판의 내용을 제가 이제 전부 다 그 취재를 했던 건 아니라서 네. 이거를 어떻게 유죄 무죄가 나온다 딱 찝어갖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데 근데 지금 나온 상황만 들여본다면 네. 검찰이 주장하는 내용들 중에 일부가 예. 무죄가 나올 가능성은 매우 높아졌다는 정도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한 4건 정도가 올라가 있는데 4건 중에 이 사건과 관련해서 타임라인을 통해서 진실이 뒤바뀔 수 있는 것이 2건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검찰이 그 김진성 씨 사건과 마찬가지로 예. 그러니까 김진성 씨를 이제 다른 사건으로 묶어놓고 그리고 그 재판에서 이 김진성 씨의 어떤 그 발언을 끌어냈다고 전 보고 있는데 네. 그런 형태와 비슷하다면 이 재판도 거의 비슷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무죄로. 예. 예. 그리고 이화영 부지사 건은 저는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아직도 높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대북 송금도 대북 송금 사건이 사실은 뒤집히기가 어려워 보인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사건도 사실은 그 기소 단계에서 너무 이상한 일들이 많이 있었죠. 근데 재판에서 지금 그 변론 재개 요청을 했는데 안 받아들여졌어요? 아직까지는 변론 재개를 한다는 얘기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변론 재개를 아직까지는 안 한 것 같아요. 재판이 이제 금명간 있잖아요. 판결이 선고가?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이제 물어봤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변호사들한테 물어봤더니 변론 재개 요청은 판결이 나오기 직전까지만 이제 요청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판결 전날에도 이제 재개되는 경우가 있다고.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31일이죠. 30일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일단 조금 더 기다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네. 근데 문제는 제가 저희 그 이 방송 나와서 PD님과 여러 번 얘기했던 것처럼 변론 재개를 요청했다는 것만으로 지금 뒤집을 수 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변론 재개 요청은 변호사가 하는 거니까 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이제 변론 재개 요청을 했다는 어떤 그 변호사가 이제 페이스북 글을 올리니까 그걸 가지고 방송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아, 여러분 신청을 했답니다 이걸로. 변론 재개가 시작되면 변론이 재개가 되면 뒤집을 수 있습니다 하고. 근데 그게 지금 단계에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변론이 재개가 돼야지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 그 방송이나 주장은 안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그렇게 해서 변론 재개가 안 되고 불리하게 선고가 나면은 이제 또 그럼 판사를 욕할 거죠. 그렇죠. 물론 판사가 잘못된 판사도 많습니다. 뭐 한성진 판사 판결 같이. 그렇지만은 일단 기본적으로 사법부 판단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할 수는 있지만은
무작정 악마화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기사를 쓸 때도 그렇고 비판을 할 때도 그렇고 음. 왜 이 사람이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재판하는 게 문제인가라는 논리적인 그 단계들이 있는데 예. 요 근래에 제가 참 유튜브 방송에서 몇 분을 제가 특정해서 뭐 이름을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몇 분 방송을 제가 우연찮게 좀 봤어요. 근데 너무 뜬금없이 그 판사를 욕하거나 아니면 너무 뜬금없이 검사를 욕하거나 이러면 그 받아들이는 분들도 그래서 왜 이 사람들이 문제라는 건데 라고 했을 때 말을 못해요. 본인들이 언론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판결이 나온 다음에 판사 욕하는 건 뭐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 네. 그런데 그 이전에 판사를 욕하면 그건 좀 그렇지. 그러니까 그 판결문을 보면 논리적으로 비약이 돼 있거나 아니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들이 상당 부분 발견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판사님 한 분한테 이제 그래서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예. 이렇게 그러니까 한 사람은 주먹으로 때렸다 그러고 한 사람은 손바닥으로 맞았다 그러는데 그럼 어떻게 판결하십니까? 그러면 너무 쉽게 판결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판결문에는 손으로 때렸다. 그러면 이제 둘 다 주장을 다 받아. 손바닥으로 때린 거나 주먹으로 때린 거나 다 손으로 때린 건 맞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자기들은 피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로 이제 판결문에는 그런 아사모사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잡아서 이거는 재판부에 대한 비판을 할 수 있는 거지. 지금 단계에서 판사가 너무 이상하다. 아니면 검사가 너무 이상하다. 이렇게 얘기만 하기에는 그 받아들이는 이제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언론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 받아들이는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너무 잘못된 정보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너무 높다는 얘기를 전 드리고 싶었던 거고 그리고 이 변론 재개가 시작이 되면 저는 이 판은 뒤집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이화영 재판의 큰 물줄기는 딱 두 갈래예요. 네. 하나는 김성태, 그러니까 쌍방울이 주가 조작을 하기 위해서 북한에 돈을 줬다는 것과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경기도를 대신에 대납을 했다. 요 큰 갈래에서 네. 이 쌍방울이 주가 조작을 위해서 이 사건을 그러니까 돈을 줬다 북한에 이러면 이 재판은 뒤집어지는 거거든요. 대북 송금 사건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변론 재개가 되는지 안 되는지 부분까지는 보시고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다. 네. 변론 재개가 돼서 이재명 대표까지 그 불길이 닿지 않을 대북 송금 관련한 판결이 나온다면은 더없이 좋은 건데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고 이화영 부지사에 대해서 대북 송금 관련해 가지고 유죄 판결이 내려지면은 또 언론들이 또 얼마나 또 이거 가지고 이재명 이제 곧 죽었다 이제 얼마나 또 나팔을 불겠어요? 응? 근데 저는 언론들이 이제는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사건이든 3년 4년 털면 안 나올 게 있을까요? 아니 그 대북 송금권과 관련해서 네. 결국에는 대북 송금권으로 이제 이어거치면은 이화영과 이재명 사이에서 뭐 그런 논의가 있었는가? 뭐 허락이라든지 뭐 묵인이라든지 보고는 듣고 아무 말도 안 했다든지 뭐 그게 묵인인데 그런 게 있었는가?라고 했을 때 증명해낼 수 없죠. 뭐 어떻게 증명이 돼? 그걸로 유죄 때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재명 대표를 이렇게 해서 유죄를 사법부가 줘버리면 네. 그러면 바로 윤석열 대통령한테로 이 화살은 돌아갑니다. 그럼요. 어떤 사건으로 돌아가냐? 고발 사주 사건으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고발 사주 사건도 그 검찰총장의 그렇지 그 손준성이가 한 거를 윤석열이 모를 수가 있겠는가? 모를 수 없죠. 그러니까 둘은 부인하겠지. 네. 그리고 손준성 검사가 예. 미쳤다고 예. 본인의 상관인 검찰총장과 검찰총장의 부인과 그리고 검사장 한동훈 검사장을 피해자라고 해서 고발장을 써서 넘깁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일단은 뭐 이화영 부지사가 이제 뭐 유죄가 나더라도 뭐 진실을 다 가릴 때는 뭐 이재명 대표가 그 사방팔방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상황을 네. 알고 있을 이재명 대표가 그래서 사실은 김진성 씨한테도 논란이 안 되게 네. 아는 것만 얘기해라 사실대로만 얘기해라 이렇게 얘기해서 그래서 결국 면책받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대표 또 저기 그 이 한성진 판사의 판결에서도 보다시피 네. 그 판사 제멋대로 판단을 해서 그렇지 실상은 이재명 대표가 나중에 법적인 어떤 리스크를 질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이 돼서 뭐 그냥 공문이라든지 네. 뭐 이런저런 증거들을 다 수집해 놨던 거 아닙니까? 자기의 그렇죠. 어떤 그런 무죄 무고를
그 입증하기 위해서 그랬던 이재명 대표가 대놓고 그렇게 불법을 획책했다는 그 가능하지 않은 일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위증교사고 산 사람의 입을 막기 위해서 하는 행동은 최근에 이제 이따가도 뭐 간단히 좀 얘기를 하면 명태균 씨 사건에서 드러나는 일들이 네. 실은 그런 거죠. 뭐 김모 명태균 씨가 얘기로 넘어갑시다. 네. 예, 예. 자연스럽게 넘어가면 오세훈 씨 측의 그 김모 씨가 네. 강혜경 씨한테 전화해서 10개 아니면 20개 그러니까 이제 10억이나 20억 네. 그 정도 준다면서 뭐 10만 원, 20만 원이겠어요, 그게. 아, 네. 그러니까요. 우리 강 실장이 조용히 하면 풀 수 있다. 명태균만 죽이면 끝난다. 명태균만 죽이면 끝난다.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농담이었다고 그러는데 그게 어떻게 농담이야? 무슨 그런 농담을 해? 그게 고발사주 사건 때 김웅 의원이 예. 그렇게 하거든요. 예. 이 자료를 보내주면서 고발장을 보내주면서 다 읽고 폭파 이런 얘기하는데 예. 이 그 김 씨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못 들은 걸로 하고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 증거인멸이지. 증거인멸이죠. 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될 거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주고 입을 막으려고 했던 그 행위에 대해서 못 들은 걸로 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네. 이거는 이런 거야말로 그 우리나라의 정말 구태 정치고 그리고 이게 만약 오세훈 그 시장과 바로 연관이 될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 건은 조금 더 검찰의 수사가 필요하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아니 뭐 여기까지 보면은 대략 이제 그림이 나오잖아요. 네, 오세훈 난 구속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건 이제 정치 역학으로 지금 보는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오세훈을 당장 없애버리면 네. 그 반사 이익을 받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오세훈이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아니고 이제 용산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오세훈이 치고 올라오면 네. 자기네가 날아갈 가능성이 너무 높아져요.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그 반대 아닐까? 아니 오세훈을 가지고 이제 꼬리 자르기 정도로 가버리면 그러니까 본인들은 살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오세훈이 이제 살아남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금 김건희 특검법부터 해갖고 이 특검 관련한 내용들이 이제 앞으로 산적해 있는데 예. 지금은 국민의힘이 똘똘 그러니까 그 윤석열을 지키고 이제 한동훈을 지키는 이유가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지금 다음 대선 주자가 너무 희미해요. 그러니까 한동안 나왔던 얘기가 이제 이재명 대표와 그리고 오세훈 시장의 1대1 구도, 대선 구도를 가면 본인들이 이길 수 있다는 확신들이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오세훈을 살려놓으면 차기 대선 주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니까 오세훈이 지금 사라져야 된다는 역학관계는 어느 정도 이제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오세훈 혼자 죽을 수는 없기 때문에 오세훈이 최근에 그 강혜경 씨 측 뭐 주장이나 그런 것들 보면서 오세훈 측 누군지 특정해서 얘기를 하는 게 이게 이제 법적 논리, 법적으로 좀 피해가기 위한 아니면 강혜경 씨와의 법적인 분쟁 또는 이 소모적인 논쟁을 만들기 위한 저는 해명으로 봤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은 저는 오세훈이 검찰에서 수사를 받고 오세훈만 잘려 나가느냐 아니면 오세훈도 수사를 안 받게 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향배는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오세훈 수사 받을 것 같은데 수사를 받겠죠. 안 받는다면 그야말로 그마저도 수사를 안 하느냐 비난 여론을 어떻게 그렇죠.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오세훈은 당연히 수사를 받아야 돼요. 이준석도 당연히 수사 받아야 되는 거고 지금 사실 김건희, 윤석열까지도 수사 당연히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검찰이 이제 단계별로 올라가고 있긴 한데 이게 실제로 어디까지 갈지는 사실 저는 좀 지금 어때요? 그 저기 창원지검의 어떤 수사 분위기가 그 부산지검에서 파견이 온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아주 강골이란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언론에다가 계속 흘리면서 네. 이거를 뭐 멈추거나 꼬리를 자르거나 그럴 수 없게끔 부산지검 출신들이 열심히 하고 있다. 그런 얘기도 있던데. 그럴 수도 있고요. 그리고 검찰의 수사 방향은 김소연 변호사가 자료를 보고 나와서 얘기한 게 가장 정확해요. 그러니까 이준석이나 그 공간이 단계에서 네. 수사가 끊길 가능성도 전 있어 보여요. 그 대통령실까지 가지 않고. 대통령실까지 가지 않고. 예. 그래서 이준석까지도 안 갈 가능성도 전 높아 보이고요. 근데 그 완전히 꼬리를 자르지도 않는 그런 형국이 되는 건데. 그렇죠. 그거 어떻게 뒷감당하려고 그러나?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여태까지 봐왔던 여러 사건들이 있잖아요. 네. 뭐 디올백이라던가 도이치모터스라던가 이런 사건들을 이미 검찰 단계에서 그냥 끝내버린 경우들이 있어서 네. 사실 이게 너무 참 무의미한 평론이라고 생각이 들 때가 전 좀 있어요. 그러니까 검찰이 어떻게 수사를 할지 이 부분은 공관위 그리고 예를 들면 이제 뭐 이준석, 뭐 오세훈 다 수사하고 그리고 이제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휴대전화 이거 보존 조치를 해놔야지 사실은 되는 건데 그렇지.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없고 그 뭐 아주 대놓고 예. 국민들이 안 좋아하시니 휴대폰을 바꿨다고. 야 이렇게 대놓고 증거인멸을 네. 미화해서 대외적으로 공표를 하는 이런 진짜 철면피들을 나는 처음 봤어요. 근데 저는 조금씩 이제 윤석열 정권의 힘이 빠져가면서 검찰 수사가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방금 전에 국민의힘 압수수색 들어갔습니다. 예, 당사로 보도가 나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당사를 압수수색한다는 거는 결국은 여당을 압수수색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럼. 예, 이게 어디까지 갔는지 뭐 자료도 남아 있는지 이런 건 그래서 당연히 저는 거고요. 오세훈 수사까지 가고 오세훈이 저는 구속도 된다고 봅니다. 지금 이 사안에서 오세훈을 위해서 뭐 지금 대납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대납했고 또 그 지인 김 씨의 그 측근들이 또 서울시에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보다 명징한 뇌물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검찰이 오세훈 측근으로부터 명태균의 돈 봉투 보냈다 진술도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오세훈에 대한 수사, 그러니까 저는 정치 역학으로 간단히 설명을 했던 거고 예. 사실 정상적인 판단이라면 지금 오세훈 그리고 김진태 네. 그리고 그렇지. 예, 그런 사람들은 다 수사를 받고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 실제로 이런 정치 브로커를 이용해서 여론 조작을 했던 거라면 그리고 그 어떤 이제 여론 조사와 관련해서 그 당원들을 속였던 거라면 이거는 당장 수사를 받을 수밖에 없는 혐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드루킹 사건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글쎄 말이야. 예, 네이버의 업무방해로 그 당시엔 아마 수사가 됐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이건 국민의힘 당에 대한 업무방해예요. 정치 그 어떤 이제 선거를 앞두고 정당의 정치적인 업무를 마비시킨 거예요. 이거는. 그렇지. 네. 예. 눈을 가린 거고 속인 거고. 그리고 저는 여기서 하나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건 이미 10월 10일에 나왔던 보도들 그리고 그 당시에 나왔던 녹취록들인데 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그 대선 경선에서 네. 이기게 하기 위해서 당원 명부가 유출됐다. 네. 사실 이런 내용들도 보도가 됐었거든요. 네. 국민의힘에서 당무 감사를 한다고 했었는데 네. 지금 거의 2달이 다 돼가는데 결과가 안 나옵니다. 아유. 결과를 못 내는 이유는 예. 저는 이 내용들을 파면 팔수록 본인들이 수렁에 들어가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렇지. 누구보다도 잘 알지. 그렇죠. 그래서 이 수렁에 빠진다는 것을. 자, 그래서 하여튼 명태균 이슈로 저는 이거는 어떻게 멈출 수가 없다. 네. 그리고 멈춰 세울 수도 없다.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은 이제 이 폭탄은 핵폭탄이 될 것이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저 한마디 더 하고 싶은 게 예. 평론을 하시는 분들이나 언론 그리고 각 정치인들이 네. 민주당이 지금 한 방을 못 보여줘서 예. 이 사건이 이제 좀 아직까지는 불이 덜 붙었다. 뭐 이런 그렇지. 얘기 하시는 그런 얘기 분들 많이 계신데 하죠. 예. 지금은 검찰의 시간이에요. 검찰이 확보한 걸 가지고 검찰이 수사를 해야 되는 시간이지. 네. 민주당이 지금 주도하는 시기는 이미 지나가고 있어요. 근데 지금 왜 민주당에 또 기대를 합니까? 민주당이 하는 건 정당으로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까지 그리고 이미 나온 것들까지도 저는 그간의 정치적인 사건들을 비교해 봤을 때 네. 이미 많이 했어요. 그럼 이제 검찰의 시간, 대통령실의 시간이 되는 거지 민주당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거는 저는 좀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한 방은 있죠. 한 방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당시에 그 당대표였던 이준석 대표의 그 음성 녹취가 나오면 이준석 대표로서도 이준석 의원으로서도 이제 더 이상 자기가 갖고 있는 거를 안 까지 않을 순간이 오지 않을까라는 저는 추측은 하고 있거든요. 이준석이 있는 카드다. 왜냐하면 이 고리는 그러니까
사실 핵심 관계자는 음. 윤석열, 김건희, 명태균, 이준석 이 사람들이거든요. 네. 다른 보도들은 음. 사실 뭐 조은희 건도 나오고 뭐 김진태 건도 나오고 다 나오지만 네. 이거는 그간 있었던 여러 패턴들을 보강을 해주는 수준이라고 봐요. 네. 그러면 윤석열, 김건희 그리고 명태균, 이준석 사이에 어떤 연락과 어떤 내용들이 자료들을 주고받았나. 그리고 저는 지난번 윤한홍 의원이 명태균 씨한테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이 화내는 녹음 파일도 까달라 뭐 이런 얘기도 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게 사실은 네. 엄청난 트리거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명태균 씨의 그 녹음 파일을 전체적으로 다 들어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윤한홍 의원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거는 들어봤기 때문이지. 들어봤기 때문인 거죠. 장모 얘기 그리고 화내는 얘기가 있다는 거를 어떻게 알았을까를 해보면 네. 당사자인 그러니까 나올 수 있는 곳은 한정돼 있어요. 네. 명태균 그리고 아니면 윤석열, 김건희 둘 중에 한 명이겠죠. 네. 그러면 그걸로 이제 합리적으로 의심을 해보면 그들도 뭐를 갖고 있다. 그래서 휴대전화를 바꾼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미 공수처나 검찰에서는 증거인멸을 못하도록 보존 조치를 했어야 되고 네. 이 팁을 하나 드리면 제가 그 휴대전화 바꾼다는 보도가 한 3일 전에 나왔을 텐데 네. 나오자마자 전화해보니까 신호 가더라고요. 김건희 여사한테. 나는 안 버린다고 봅니다. 그 함부로 안 버릴 걸? 그거는 안 버리겠죠. 그건 본인들이 살기 위해서라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네. 네. 근데 일단은 최종적으로는 지금 머리는 그리고 핵심 이 태풍의 눈은 김건희, 윤석열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 보도를 보실 때 너무 등장인물이 많고 너무 많은 얘기들이 나오니까 헷갈리시는데 핵심은 이 기사를 보실 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윤석열, 김건희랑 요 사람들이 어떤 관계지를 이제 중점적으로 보시면 이거는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나저나 우리 저 김태형 기자님이 취재하셨던 그 대선 캠프, 불법 대선 캠프 이거 아주 매우 심각한 사안 아니에요? 심각한 사안이죠. 지금 명태균 씨에 가려서 좀 조금 수그러든 측면이 있는데 요거는 수사하면 바로 나올 것 같은데. 바로 나오죠. 제가 요거는 이제 김용민 TV에서 뉴스타파가 사실은 뭐 얼마 전에 단독이라고 기사 썼던데 원래 김태현이 취재한 거야. 근데 어떻게 이렇게 인터셉트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번에 그 사실은 제가 뉴스타파가 보도한 문건과 똑같은 문건이 여태 안에 있어요. 근데 그거를 제가 기사로 써서 보내려고 했는데 항상 매사에 김태현이나 뭐 전혁수 같은 사람은 최대한 다 취재를 해서 보도하려고 그러는데 뭐 적당히 어떤 비슷한 정보를 구한 사람들이 그냥 마구 그냥 보도해 버려 가지고 진실은 진실대로 제대로 보도가 안 되고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뉴탐사도 그렇죠. 지난번에 그 장시호 녹취록 건도 그렇고. 사실 장시호 녹취록이나 그런 그 취재가 조금 더 되면은 좋았을 기사들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말씀드리고 싶은 건 최근에 이제 제가 확보한 문건인데 여기에는 이제 TV 토론, 대장동 게이트 등 질문 아이템 및 포인트 이제 이런 기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문건이 있어요. 근데 그 문건을 보면 이 문건에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냐면 네거티브 문건이에요. 근데 TV 토론 팀에서 이거를 만들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지. 그 네거티브 문건이면 공식 캠프에서는 안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높고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대장동 사건 수사를 받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몇 명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이제 김문기 처장 그리고 유한기 사장인가요? 그리고 뭐 이병철 씨 이런 분들이 돌아가신 걸 이재명 대표랑 엮으려고 그 준비를 했어요. 이병철은 대표적인 반 이재명 인사고. 네. 그 이재명은 무슨 상관이야? 그러니까 그 건들을 이제 모아서 얘기하면서 어떻게 써 있냐면 이 사람들에 대해 질문해라. 그 질문을 하고 이재명이 밖에서 이 사람들 대장동 관련한 사람들 아니면 이제 자기 의혹과 관련한 사람들을 국정감사에서밖에 얘기한 적이 없으니까 바깥에서 얘기하도록 끌어내서 고발해야 된다라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최초 보도 아니야 지금? 그렇죠. 이건 최초 보도죠. 왜냐하면 그 뉴스타파에서 보도한 내용들은 거의 이런 내용들이 없더라고요. 근데 그 문건에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거를 심지어 불법 미신고 캠프에서 그 사무실에서 그러니까 미신고 캠프라고 이제 보도가 나왔지만 그러니까 이 문건이 미신고 캠프에서 만들어졌는지 안 만들어졌는지는 그 기사에는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확인을 했냐면 그런데 김태형 기자 취재에 따르면은
그 불법 캠프에서 그 미신고 캠프에서 그 계획이 그 수립됐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문건을 만드는 TV토론 팀이 황상무, 이춘호 두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실무예요. 그래서 황상무는 시민사회수석이 됐고, 그리고 이춘호는 원래는 이제 처음 들어보시는 이름이겠지만 이분은 이제 나경원 보좌관 했던 사람이에요. 상임감사로 어디 또 공기업에 들어가서 잘 지내고 있고요. 아이고, 이런. 근데 이 사람들이 이 문건 TV토론을 준비했던 실무인데 이 사람들이 그 공식 캠프에서는 안 했다고 제가 공식 캠프 관계자들한테 확인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공식 캠프에서 안 했다면 비공식 캠프에서 했을 텐데 그 비공식 캠프에서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그 TV토론 준비했던 건 예와랑 비공식 캠프였기 때문에 그렇게 연결은 되는 거고요. 이 문건에 그런 이제 이재명 대표의 뭐 폭력성 아니면 이재명 대표의 약간 이제 영화 아수라 같은 그런 이제 이미지를 만들려고 하고 주변 사람들도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뭐 잔인하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 된다 방향성이. 이미지. 그리고 주변 사람들은 폭력에 깊이 연루돼 있음. 그래서 그 당시 아마 기억을 하시겠지만 대선 초반에 그 오마이뉴스 보도로 어게인 2020 이런 이제 그 단톡방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단톡방에서 이재명 대표와 그 이제 나머지 돌아가신 분들, 극단적 선택을 하는 분들, 그분들이 관련성이 있다는 글들이 열기 시작해요. 댓글 공작. 그게 그렇죠. 거기서 이제 비선 캠프에서 만들어졌구나. 그러면 이거는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되냐면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유포예요. 그렇지. 그 이거는 사실 당선 모욕까지 갈 수 있는 사안이에요. 그럼 음. 불법 캠프도 사무실도 그렇지만은 이 사안 매우 심각합니다. 그렇죠. 요거를 찾아내셨구나. 와, 이거 특종인데? 그러니까 김용민 TV에서 이렇게 특종을 이미 나온 기사인데 정확한 내용들이 없으니 제가 여기서 그냥 얘기하는 걸로. 그러니까 전부터도 이재명 대표를 악마화하는 그런 흐름들이 있었잖아요. 언론 보도로 나오기도 하고 네. 그 모든 게 다 어디선가 기획을 해가지고 이걸 이렇게 엮어가지고 이재명을 죽이자. 근데 말이죠, 황상무 씨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영은교회 안수집사야. 참 나쁜 분들이. 이게 문건이 만들어진 시기도 중요한데요. 2022년 1월 14일에 만들어졌어요. 근데 14일이 무슨 국면에서 2022년 1월 14일이 어떤 날이었냐면 그 대선 후보 양자 토론, 그러니까 윤석열, 이재명 양자 토론 합의가 된 다음 날이에요. 그때 만들어진 겁니다. 결국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대선 캠프에서 어떤 발언을 만들면은 이제 검찰이 다음에 이걸 갖고 수사를 해서 이재명을 차후에라도 죽이려고 했던 그런 흐름들이 다 이미 다 기획됐던 것이면은 그렇죠.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말도 안 되는 수사 기소는 윤석열의 오더라고 또 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사실 고발 사주랑 비슷한 모양새죠. 그렇지. 그때는 검찰총장이었으니 그러니까 검사를 통해서 정당에 갔다면 이번에는 사실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싶은 검찰에 앞서서 그냥 그 언론 플레이로 사실은 그 수사가 진행되게 만들었던 사안이라. 그리고 그 시기에 정말 재밌는 건이 하나 더 있는데 보수 언론에서 요 내용이랑 똑같은 기사가 나오거든요. 제가 그 기자를 알아가지고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위에서 내려온 그 발제라고 하더라고요. 그 친구는 도저히 이 기사는 못 쓰겠다. 이거 이런 걸 어떻게 써? 이렇게 생각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위에서 내려온 기사니까 그 기사를 쓸 수밖에 없었는데 그 기사가 이재명 대표와 극단적 선택한 사람들의 관계성 기사였어요. 네. 규명을 해야 합니다. 그렇죠.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 언론인들이 헷갈릴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하나하나 다 잘 기록을 해가지고 하나도 남김없이 윤석열이가 저지른 나쁜 죄는 반드시 단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김태형 기자님이 아마 역사를 바꿀 그런 특종을 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보면서 그 결과를 또 고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김태형 기자님과 함께한 수요일이었습니다. 수고하셨고 우리 또 금요일에 봅시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저는 내일 오겠습니다.